화상 면접을 통해서 누군가가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네. 사실 별다른 의심이 없는 상황에선 그냥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해커들은 은행도 털고 코인도 털었는데 이제는 위장 취업을 하는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저희들이 가성비를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해커들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네? 원래 해킹이라는 게 영화나 드라마 속처럼 막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갑자기 막 불 다 꺼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꼭 나오잖아요. 댐 문 열고 막.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해킹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듭니다.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공을 들이는 가장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취약점이 필요하거든요. 이 취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계 안에 있는 결함입니다. 이 결함을 찾기 위해서 해커들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뜯어보는 거예요. 이런 취약점을 찾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한 달, 1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 해커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어렵게 해킹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보자. 에? 정정당당하게 보자. 에? 정정당당하게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내부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IT 개발 직원이 되면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소스 코드도 볼 수 있는 거고 대박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습니다. 위장 취업 같은 거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덤으로 북한 해커들 입장에서 나는 해킹하러 들어갔는데 돈도 줘. 월급도 주네? 사실 이거는 너무 좋은 혜택인 거죠. 깐수 선생님처럼.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네. 옛날에는 이 깐수, 무하마드 깐수 한 명을 간첩으로 보내기 위해서 원래 생긴 것도 아랍처럼 생겼는데 더 아랍인처럼 꾸미고 수염도 기르고 아랍 국가로 유학을 보내고 그 국적을 또 다 제3국가로 보내서 국적 세탁을 해서 위장 신분을 만들고 일본과 동남아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금방 한다는 거잖아요. AI로. 맞습니다. 그러네. 네. 지금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가성비라뇨. 이거는 완전히 정말 지능 교묘한 거고 어떻게 보면 보안업체에 위장 취업한다는 건 저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무섭고 그것까지도 어떻게 털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민 씨 얘기 들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이 그거는 뭐 기술 얘기지 실제 뭐 얼마나 많이 위장 취업했겠어? 싶으실 것도 같아요. 너무 꿈 같은 얘기잖아요. 자 정민 씨, 이런 수법으로 위장 서류 꾸미고 위장으로 면접 봐서 실제 미국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될까요? 그런 사례는 있으면 안 되죠. 자만하지 않을까요? 자,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북한 해커들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사례, 위장 취업해서 적발된 사례 통계가 있습니다. 무려 320건 이상이 이런 위장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름은 330개 중에서 10개는 못 잡고 320개만 적발한 건지 3,000건, 3만 건 중에서 320건만 적발한 건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위장 취업하는 북한 해커들 이 해킹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북한 해커 그룹의 실체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름이 페이머스 천리마예요. 일단 천리마가 들어가면 북한이야. 천리마가 들어가면 북한이에요. 근데 페이머스 천리마예요. 이 조직이 어디냐? 북한 해킹 조직인데 이 조직은 다른 해킹 조직과는 달리 생성형 AI 전문 해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AI로 가짜 이력서, 가짜 인터뷰 자료, 가짜 얼굴, 가짜 국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국의 IT 기업, 테크 기업들을 화상으로 원격으로 취업하는 전문 해킹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미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일본 전 세계 IT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위장 취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지적재산권, 기업의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들을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일종의
간첩질을 사이버상에서 하는 거네요. 맞아요. 위장 취업을 해서 그곳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정보 빼돌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 간첩 아니에요? 일종이 아니라 간첩 행위죠. 정보를 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 해커들이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하면 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공격이 어떤 거예요? 네. 공급망 공격은 말 그대로 해커가 공급망에 개입해서 진행하는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제조 하청업체 직원으로 침투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제가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컴퓨터 안에 백도어를 심어두는 거예요. 다 하나씩. 그러면은 이제 저는 집에 와서 이 백도어를 통해서 그 컴퓨터에 원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상태로 컴퓨터가 출고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이 있는 거야 거기에. 그쵸. 어떻게? 그리고 그 컴퓨터들이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앉아서 해킹을 수천 대, 수만 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상하게 앱 깔고 뭐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제조업체에서부터 이미 깔려져 있는 거네요. 맞아요. 악성 코드가. 이게 바로 공급망 공격이라는 건데 훨씬 이 위력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에 개입을 해서 이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해커들은 더 목숨을 걸고 이 위장 취업에 더 노리는 거죠. 네.